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오늘 되게 또 뻔한 주제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매년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매년 똑같은 소리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어떤 학생이냐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기는 지루하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룹을 나눠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크게는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한국 고등학생이든 국제학생이든 보딩스쿨에 다니는 학생이든 요 세그멘테이션에서 얘기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여름방학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Freshman Year Admission,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학교에서의 학업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이죠. 이를테면 IB 디플로마를 한다든지 A레벨을 한다든지 아니면 AP를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들이 갑자기 4개, 5개를 한 학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 생기면 우리가 학기 중에는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학교 성적도 3.8 이상, 3.9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AP 성적, IB 디플로마 성적 같은 것들 관리가 잘못되면 아예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자체가 닫혀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을 생각을 거의 못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학 때는 이런 GPA 관리 같은 것들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SAT를 하던 아니면 대외 활동을 준비하던 또는 나만의 팀을 가지고 11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1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럴 때는 에세이 초안을 써보던 하는 작업들을 보통은 여름방학 때 위주로 대부분 할애하게 되는 것이죠. 겨울방학을 왜 안 쓰냐? 왜냐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겨울방학이 진짜 짧은 경우 많거든요. 그럼 여름방학 한 2-3달 정도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이 학생에게는 미비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되는 것이죠. 가장 이때 유의를 해야 될 점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획들을 빡빡하게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SAT를 종일반을 들어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매일매일 SAT를 푼다 이거죠. 그리고 5시 이후부터는 로보틱스 학원에 가서 로봇 관련 대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아시는 분이 대학교의 어떤 교수분이거나 연구자시거나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막 짜시고 그러면서도 전쟁 기념관이나 대사관 같은 데를 보내서 다양한 인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시키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건 좋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좀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웬만하면 총론을 꼭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활동들을 촘촘히 채워야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개똥이보다는 내가 훨씬 더 준비가 잘 됐어라는 감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좀 더 다른 초점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1차원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원, 3차원적인 사고로 우리가 이 여름방학 플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2차원, 3차원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치매 어르신들을 2년 동안 봉양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워서 실제로 어떻게 좀 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FDA 승인도 난 걸 확인하면서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Cognitive Science를 지원할 거야 같은 동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이 과목을 잘하니까 케미스트리 잘하니까 케미스트리 메이저로 갈 거야 라던가 이 정도의 총론을 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냥 이거는 대학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만 해놓고 그거에 그냥 맞춰서 이런 경험 정도를 해봤어요 라고 말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2차원적, 3차원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본인이 최대한 많은 행위들을 다 해봤냐 이거죠. 해본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근데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주제를 해결이 될 때까지 많은 시도를 해봤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론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똑같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치매 어르신이 계신데 본인이 첫날부터 쇼크를 먹은 거죠. 배변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본인이 여기다가 배변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현악판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배변을 하고 싶으면 누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망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막 찾아본 거예요. 이걸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해외의 우수 사례 같은 걸 찾아봐서 요양원에 제안해서 받아들여져서 해봤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책적으로도 제안해보고 창업경진대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디어 경진대 같은 데 했을 때 상도 타보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되더라.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험이나 지식이 더 쌓일 때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대학들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대학을 꼭 지원해야겠다. 요 정도의 총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활동을 이것저것 하기 전에 생각을 마친 다음에, 근데 그 생각이 어려우면 훌륭한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은 이런 어른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더라도 그 총론들이 정해진 다음에 그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의 뎁스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2차원, 3차원적인 사고를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9학년, 10학년, 저학년일수록 입시가 임박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할 것들을 막 때려 붓고 하는 것들보다는 진짜로 내 적성에 맞고 내가 뭘 원하고 지금 이것들을 해봤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온갖 생각들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경험, 그것들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학생과 동일해질 것이다. 활동을 50개를 하든 60개를 하든 훅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대학에 다른 학생들보다 차별화되게 선발해야 될 동기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여름방학에 최대한 이런저런 걸 일을 벌리기 전에 좀 여유를 갖고 바닷가도 가보고 산도 가보고 하면서 다양한 형, 누나들, 아버지 친구들, 삼촌들, 이모들을 만나가면서 다양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오히려 한 달 정도를 꼭 할애하는 그런 현명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는 요 프레시맨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다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편입을 원하고 미국 대학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공과 대학이 정해진 상황에서 프리렉이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나 전공이 정해졌다면 반드시 그 학교의 사이트와 학과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트랜스퍼 할 때 프리렉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수하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 쇼트리스트를 만들어서 학기 중에는 듣기 어려우니까 여름 계절학기 등을 상당수 이용을 해서 이수를 하는 시간들도 반드시 시간 분배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 수업들 3.9, 3.95, 3.85 이런 학생들이 다 트랜스퍼 원서를 내겠죠. 근데 본인의 cumulative GPA가 3.5, 3.4 이렇게 되는데 한두 과목 정도 BC 떠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계절학기를 최대한 활용하던 재수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1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트랜스퍼를 한다는 의미는 성인으로서 트랜스퍼를 시작하려고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는 theme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theme에 맞춰서 알맞는 기업들, 알맞는 기관들에 대한 이런 tangible한 인턴십뿐만 아니라 intangible한 온라인으로 하던 아니면 원격으로 하는 인턴십까지를 폭넓게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지원할 생각을 가져서 그 중에 한 10개 정도, 5개 정도 붙은 걸 가지고 계절학기 동안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보하는 기간으로 이 여름방학을 활용하면 아마 한 만점짜리 방학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름방학 매년 얘기하는 거죠. 대체 여름방학 때 뭐하지? 여름방학 때 이렇게 안 하면 아이비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지만 맨날 까먹는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말이거든요. 되게 덥더라고요, 걸어가 보니까. 여러분도 날씨 점점 따뜻해지기 전에 이런 유의할 사항들 누락하지 않고 최대한 꼼꼼하게 성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